따라잡기 정의경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집과 헌 집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전세가가 헌 아파트의 매매가를 앞지르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매매가는 지난 2014년 5억 원에서 지난해는 6억 7천만 원으로 2년 새 33% 상승했습니다.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같은 기간 15%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전세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선호도 여전합니다. 아파트가 거주 공간에서 투자재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에 충실히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집에 반영된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한 주 시작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전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오늘도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2511-0105번, 02511-0105번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볼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2주 후면 이제 3월이, 이제 화창한 3월이 전개가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좀 3월처럼 온기가 좀 발생하고 있다, 온기가 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지난주 같은 경우 강남 4구하고 양천구를 제외한 20개 구에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에서 11.3 대책 이전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제 조짐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1.3 대책 이전보다 지금 0.3%가 상승을 했다. 다시 말해서 12월 달, 1월 달에 좀 하락한 모습들이 1월 중순부터 2월 들어가면서 상승을 해서 11.3 대책 이전의 가격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마랄지, 잠실 5단지랄지, 둔촌 주공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회복을 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서 11.3 대책 이전보다는 좀 덜 하지만 지난 1월보다는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다. 그런데 0.3%가 4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직주 근접형 단지들, 지금 앵커님이 서두에 잠깐 말했지만은 신축 아파트로 봤을 때 직주 근접형 단지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 중구, 또 마포구 이런 단지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주 근접형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는 아직 춥지만은 그래도 봄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요즘이죠. 부동산 시장의 온기도 슬슬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할 거고요. 고민상담번호 02511-0105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동 상계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앵커님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니까 1년에 한 10번에서 한 15번 정도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동하고 상계 지역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한 거죠. 통과를 해서 1조 2천억. 일단 지자체가 1조 2천억이고 민간이 또 9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총 2조 1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창동 상계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계 지역 같은 경우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거고요. 창동 지역은 좀 왼쪽에 있는데 이 업무 복합지구 상계동 쪽 지금 철도청 부지가 있는 차량기지 쪽은 업무 복합지구로서 18만 제곱미터, 7만 제곱미터 약 한 7만 평 정도를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창동 지역은 이제 문화예술 중심입니다. 문화예술 유통으로 해가지고 창동역 환승주차장 주변에다가
창업 문화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북권 창업센터를 플랫폼 창동 60일에 벌써 개장을 했고요. 캠퍼스, 50+ 캠퍼스 이런 것들도 차곡차곡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문화시설도 2만석으로 아레나급으로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동북부의 최고의 어떤 럭셔리한 2만석의 복합 문화 공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합 문화시설 공연 건립을 위해서 민간 투자 적격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복합 문화 공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권에서 상계동 일대에 큰 염원 자체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인데요. 이게 드디어 가시화가 됐습니다. 지금 말 나온 지가 10년, 15년이 됐는데 드디어 가시화가 돼서 1단계로 해가지고 원릉역에서 한 상계동 이쪽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상계동 주변에서 12, 225하고 국배 225 해서 440억을 투여를 해서 동부 간선도로 지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존이라 그래가지고 창동역 주변에 스타트업 존을 만들어서 이거를 함께 추진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SRT 수소발 SRT를 의정부 연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GTX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SRT와 GTX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 만약입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SRT는 모르겠는데 GTX는 조금 이렇게 의문시 되는데요.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렇게 싹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창동 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RT 복합 환승센터를 지금 남겨놓고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서 SRT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RT. 그래서 SRT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이제 창동역 여기 이쪽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로서 부지를 남겨놓고 창업시설, 그다음에 아레나급의 창동 지금 운동장을 럭셔리하게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철도청 부지하고 운전면허, 그다음에 도봉경찰서 뭐 이런 부지들을 갖다가 비즈니스 존이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것이죠. 비즈니스.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존 해가지고 스타트업, 그다음 글로벌 라이프 존, 글로벌 비즈니스 존 해가지고 기존의 계획이 원안이 통과가 되었다. 따라서 약간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역 주변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또 송파구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연마천 뉴타운, 거연마천 뉴타운도 거의 서울에서 끝지역에 있기 때문에 약간 변방이었는데 이제 화려하게 분양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연마천 뉴타운은 이제 위례신도시에 붙어 있는 뉴타운인데요. 거여동하고 송파구 거여동,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 약 한 9,000세대에서 11,000세대 정도, 약 1만 가구가 들어가는 뉴타운이죠. 그래서 거여 2-1, 2-, 마천 1, 3, 4 해서 5개 구역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여 2-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를 해서 4월 달에 지금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여 2-2구역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 하는데요. 이편한 세상이죠. 그래서 대림이니까 이편한 세상인데 1,199가구, 한 1,200가구 중에서 한 30% 이상, 380가구가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총 분양 세대수 중에서 3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 10% 미만이면 사업성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리미엄이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2-1구역 같은 경우도 곧 이제 일반 분양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일반 분양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한 2,000가구 중에서 717가구면 한 35%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쁜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싸죠. 여기에서 조금 멀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거의 2-2구역보다 좀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요. 마천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취소 후 재지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추진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단계하고 조합 설립 단계를 대지를 똑같이 20제곱미터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매물이 한 3억 원 선에서 조합 설립된 거는 거래가 되고 있고 조합 설립되지 않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한 2억 4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지켜봤을 때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가면서 서울 시내 평균 한 25%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한다. 20%에서 25% 정도 상승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일의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분양 아파트가 7,800가구가 나오고요. 거연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0세대 정도 나옵니다. 이게 11,000세대였는데 이게 마천 2구역이 이게 해제가 돼버렸어요.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여 2-1구역, 2-2구역, 마천 1구역, 3구역, 5구역 해가지고 5개 구역에서 한 9,000세대 중에서 한 2,0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의 북위례 8,000세대하고 거여 마천 뉴타운에 2,000세대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 8,000세대는 85제곱미터 초과죠. 그래서 30평대 후반에서부터 40평대가 대부분인데 이쪽에 있는 2,000세대는 사업성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59제곱미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중대형은 북위례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25평대는 마천 거여 지역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 따라서 거여 마천 지역은 앞으로 가면서 사업 단계 추진위에서 조합,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을 가면서 완만하게 상승 10% 20%씩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여 마천 뉴타운 이슈까지 오늘 이번 주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번호 02-511-0105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네. 32평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면 매도 시점은 언제쯤이 괜찮은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리동 31평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죠? 염리 삼성 아파트요. 염리 삼성 아파트요. 네. 지금 그러면 만기가 언제쯤 되시죠? 만기가 내년 5월. 내년 9월이요? 5월. 5월이요. 내년 예. 5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리 삼성 30평대라고 하셨는데 저희 매도 여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시세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시세. 현재 시세요? 예. 한 5억 9천? 5억 9천 정도. 네. 이게 200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죠? 네. 5억 9천. 전세가 뭐 한 4억 9천 정도 되겠네요? 네. 4.9억 정도 잡고, 이게 33평형이고, 25평형 가격 혹시 알고 계시나요? 25평형은 지금 한 4억 9천? 8천? 예, 한 1억 정도 정도 하는 싸요. 걸로 알아요. 1억 정도 싸기 때문에 1억 정도 4억 차이 9천에서 나요. 한 5억 정도 되고, 6억 정도 되는데, 네. 25평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서두 앵커님이 말씀했다시피 신축 주택하고 네. 오래된 주택하고 가격 차이가 네. 갈수록 벌어져서 신축 네. 주택하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가 가격 차이가 30%가 납니다. 30%.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도 아니고 신축 주택도 아니에요. 지금 한 1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이라는 거는 20년이 넘은 주택을 이제 노후화된 주택이라고 하고 보통 한 10년 이내를 신축 주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하고 오래된 주택하고 가격 차이가 30% 룰이라는 게 있어요. 30% 룰. 그래서 30% 룰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 대비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30%가 싼 거예요. 그래서 신축 주택이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오래된 주택은 7억이 되겠죠. 30%가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래서 지금 레미안 프루지오를 봤을 때 20평대가 한 7억 정도 가고 있고요. 30평대가 한 8억대 중후반 정도 가고 있어요. 뭐 8억 네. 5천에서 8억 8천 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5억 9천이면은 이 30%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 2억 6천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뭐 한 2억 9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시 말해서 3천만 원 정도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따라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지 뭐 정체를 할지 그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모르죠.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을 8억 6천에서 8억 8천 정도 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오래된 주택이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된 미들레벨의 주택이기 때문에 20년을 기준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이게 2001년 준공이면 2021년이 되면은 이제 노후화 주택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7년이니까 한 4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마포구 상승률인데 마포구 상승률 자체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1.3 대책 이전보다 한 4%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서울 시내가 0.3% 상승을 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상승률의 10배예요, 10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마포구와 서대문구, 중구를 위주로 앞으로 2, 3년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마포구 상승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도 한 2, 3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3, 4년이 지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기에 결정하기보다는요, 3, 4년 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승자분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대치동 음마아파트 31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매도하고 네. 개포 4단지 네. 를 조금 사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음마 31평 매도 후 개포 4단지 이제 매수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재건축 투자 목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 실거주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실거주도 있고 투자도 있고요. 아, 실거주 겸 투자로요? 네. 알겠습니다. 개포 4단지 매수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은마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보유하고 계시나요? 보유만 하고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가 한 4억대 정도 가고 있나요? 예, 4억 한 3천. 4억 3천 정도.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한 11억대 중반 정도 가죠? 예, 11억 중반이요. 예. 11억 중반, 11억 5천이고 뭐 4억 뭐 3천, 4억 5천 잡으면은 한 7억 정도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면 7억 정도 회수가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50층도 이게 뭐 간이 많이 말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서 갈아타고 네. 싶으신 거죠? 아, 그런 복잡 것도 안 하세요? 있죠. 그런데 지금 삼성동의 그 개발이 워낙 호재가 좋아서 네. 그 개발 때문에 이거를 좀 놔야 되는지 신축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좀 그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마 아파트도 괜찮아요. 장기적이라는 건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5년, 7년 정도 가면서는 음마 아파트가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 이후에 지금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선경, 우성 네.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들어보셨죠? 이런 애들이 대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타워팰리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네. 입주 시점에 뭐 10년이 될지 뭐 1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일단은 시청자님 생각대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개포 주공 같은 경우가 개포 주공 지금 4단지 말씀하셨죠? 예, 근데 지금 4단지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 13억 한 2천에 이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금액이 조금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개포 4단지가 분양가 자체가 한 13억 전후에 나올 거예요. 분양가가. 예. 뭐 12억 7천에서 13억 3천 정도 보는데 1단지나 2단지 1단지는 지금 아직 분양 안 했고 뭐 2단지나 3단지에 비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올 겁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뭐 이런 데는 100대 1까지 갔었는데 10대 1 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13억 2천 정도 가는데 현재 지금 몇 평대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34평이에요. 34평.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있죠? 예. 매수가가 얼마예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토탈 13억 2천이 들어가요. 추가 분담금이 4억에 그다음에 그 9억 2천이요. 9억 2천, 네, 지금 현재 뭐 13평이나 이렇게 매수를 해서 추가 분담금 4억이면 13억 2천인데, 네. 제 판단에는 이 개포 주공이 13억에서 14억 사이, 다시 말해서 이 정도가 적정가라고 봐요. 따라서 이거를 공략을 하시려면 25평을 공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33평보다. 25평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적죠?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억 5천으로 알고 있어요. 25평이 3억 5천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25평하고 30평, 34평하고 가격 차이가 일반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나요. 평균 3억 5천 정도 납니다. 25평이 10억이면
34평이 13억 5천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총 취득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4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면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9억 2천에 5천이면 9억 7천이네요. 9억 7천인데 이 9억 7천 같은 경우는 한 10억 5천이나 11억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분양은 33평하고 25평 차이가 3억 5천 정도 갭이 났지만 앞으로 갈수록 한 1억 정도는 갭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 가미가 된다고 하면 25평을 매수를 하셔서 거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럼 지금 음마의 매도 시기가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데 조합 설립 후에 파는 게 낫지 않나요? 조합 설립은 그런 장담을 못 하는데 상가 조합원들 다 이렇게 동의했나요? 아, 그건 다 동의했고 요번에 그 강남구청에서 3월 3일 날 네. 그 정비구역 설명회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 3월 3일 날? 그 정비구역 설명회요. 아, 정비구역 설명회. 정비구역 네. 설명회. 이 정비구역 설명회라는 거는 이제 다시 이거를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비구역을 네.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네. 있는 정비구역에서 변경을 하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회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옛날에 지정이 됐다가 네. 추진위 단계가 지금 추진위원장이 3번 바뀌었잖아요. 예. 추진위 3번 바뀌면서 좀 지지부진하던 거를 이제 예. 클리어하게 해서 자, 일단 하겠다는 건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50층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매도를 하고 4단지나 1단지에서 25평대로 갈아타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투자를 중점으로 보신다면 30평대보다는 25평대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그럼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광명시 철산동 네. 한신아파트 34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해서 네. 광명 KTX 역세권이나 신길 뉴타운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이게 좀 미래 가치를 봐서라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지금 투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주도 할 거예요, 일단.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하시고 이제 광명역 역세권이나 신길 뉴타운 보신다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역 역세권은 태영 대시양, 허반 베르디움, 푸르지오, 광명역 파크자이 이런 게 있네요. 네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을 30평대로 지금 생각하시나요? 20평대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59제곱미터니까 26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3억 3, 4천에 분양을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4억 정도 가고 있나요? 얼마 정도 가고 있죠? 프리미엄이 1억 2천 정도 붙어 있어요. 1억 2천 정도. 그러면 4억 네. 4천 정도 지금 되고 있네요. 네네. 광명역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프리미엄 1억이 붙였다는 거는 이게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0에 분양했던 거가 지금 4억 4천이면은 이게 한 1,700 정도 이렇게 지금 네.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억 정도면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700 정도 가는데 광명역 같은 경우는 한 개 마지노선이 제 판단에는 1,8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2천만 원 정도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쌉니다. 따라서 광명 이 KTX 주변보다는 신길 뉴타운 쪽으로 자금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4억 4천이고 신길 뉴타운은 이제 6억이 넘기 때문에 네. 7억도 이제 넘는 단지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매도를 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광명 네네. 철산동 같은 경우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매도를 하시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길 뉴타운 쪽으로 가는데 자금이 안 되면 그래도 이쪽으로 가셔라.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신길 뉴타운을 고려를 하시고 자금이 안 되면 광명 KTX 쪽도 괜찮다. 신안산도 뚫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선순위 정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험원계상 방송용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